우리가 이제 빨대양을 쉬는 금요일 날 이재명이 엄청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안면인식 장애라는 말을 했어.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애미애비 몰라보는 거 보면은 또 뭐 조금 뭐 이해는 가긴 해. 근데 정말 안면인식 장애가 남자들한테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매일매일 소개팅이라니까. 그렇지, 남자들의 이상형은 낯선 여자잖아. 처음 보는 여자 그런 거지. 이거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맞아.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빨대양은 전문가의 의견을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를 모시고 네. 뭐 대체 이들은 왜 그러는가. 자, 우리 김희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요새 이 라방도 잘 못하고 네. 방청도 잘 못 오고 했는데 제가 안면 인식 장애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선 아 정말 우리 환자분들을 모욕하는 네. 그러한 행위다. 그래서 제 행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비분 관계에서 오늘 왔습니다. 네. 자. 멋집니다. 오늘 진료를 얻고 오셨다 뭐 이런 면도 있어요. 아닙니다. 진료는 다 하고 진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면인식 장애가 이제 뭔지부터 좀. 아, 우리 뇌에는 네. 얼굴을 알아보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눈 위쪽에 예. 이 전두엽 아랫바닥에 있는 곳이 안면을,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보는 곳이거든요. 네.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는 얼굴을 모르는 형태와 아,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웃으면 아. 울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 화내면 감동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 표정을 읽지 못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화내면 감동했다. 그건 문재인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 이 전두엽 기능에 뭐가 문제가 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재명 어제 그랬잖아요.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본인이 여러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간단하게 저희가 신경 인지 기능 검사라는 걸 통해서 보면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를 보더라도 달라요. 네. 뇌가 달라. 뇌가 달라요.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을 그 MRI를 찍어보면은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겠네. 알 수 있죠. 아, 네. 근데 그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지? 그게 또 판단 장애가 아닐까. 사실은 안면 인식 장애라는 게 유명한 배우들한테도 좀 있어요. 네네. 브래드 핏이 안젤리나 졸리와 이렇게 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공격 성향을 나타내고 이래서 결국 안젤리나 졸리랑 헤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는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냥 본인의 어떠한 성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아는 영화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모르는 척하고 굉장히 공격적이어가지고 현재는 지금 영화를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면장. 안면 인식 장애 때문에. 그럼 안면인식 장애가 있으면 야당 당대표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요. 근데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뭐 아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나가가지고 뭐 어떠한 비판을 한다든지 비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면 인식장애 환자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안면인식 장애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뭐 기억력 장애하고는 이게 꼭 맞지 않는다고 네. 그러는데 네. 같이 오는 거 네. 아니라 그러는데 이제명 같은 경우는 선택적 기억 장애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유동규 같은 경우도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뭐 김문기 모르겠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뭐 어떻게 그 두 가지가 합병된 건가요? 그러니까 치매 겸 안면인식 장애가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면 인식 장애가 정말 치매 증상으로 오려면 처음에는 기억력은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딱 특정 기능만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네. 본인이 병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병이 깊어지게 되면 결국은 의미 치매라고 해서 어떠한 문장으로 있거나 아니면 상황 같은 걸 잘 정확히 의미를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지나면 기억력 장애까지도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물병을 마셨다. 그러면 이 물병 마신 것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마신 것조차 물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비를 안 냈는데 냈다고 막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병이 깊어져서 그런 게 깊어져서. 아닌가.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MRI, 뭐 펑셔널 MRI라든지 PET 같은 그러한 핵의학 검사, 뇌를 보는 아주 정밀한 검사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안면 인식 장애 여부는 저희가 충분히 의학적인 증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좌파들은 근데 뭐 이런 영상 같은 거를 영상 필름 같은 거를 바꿔치기 하거나 막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니 왜냐면 우리 박원순 아들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브란스에서 이제 허리 MRI를 찍기로 했어요. 근데 그 새벽에 갑자기 왜 새벽 6시에 명지병원 가서 MRI를 찍었을까?
거짓말을 막 잘하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 병적인 거짓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영화 네. 여기 네, 네. 병면 중에 그런 거는 그것도 뇌질환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하다 보니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 때부터 네. 어떠한 뭐 ADHD라든지 아니면 집중력 장애 이런 게 옛날에는 이 사람의 교육이나 양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교수님도 네. 알다시피 그게 모두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설이라는 게 요즘엔 지배적이기 때문에 타고나는 신경 회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럴 해저드 완전히 그 도덕적인 그러한 가치 기준이 많이 흐트러진 네. 것은 타고난 약간 유전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왜 브래드 피트가 안면인식 장애가 네네. 있어서 막 스태프들한테 공격적이 되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여기 이제 우리 저희 채팅창에 한 네. 분이 여쭤보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안면인식 장애 때문에 와이프를 팰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공격적이 돼가지고. 아, 오. 안면인식 장애 때문에 와이프한테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안면인식 장애 즉 이제 의미 치매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의미 치매에 조금 증상이 진행이 되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아야 될 시기에 참지 못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참는 것도 우리가 화를 참고 그다음에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뭐 도덕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네네네. 모두 전두엽 기능인데 그게 같이 좀 기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경 인지 기능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안면 인식 장애 환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그 기능만 딱 떨어지진 않고요. 연관 기능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네. 그 SNS 글을 보면은 심각한 정신적인 증후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 사실은 교수님의 SNS를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읽게 네. 됐는데 이제 지하철에서 오면서 쭉 봤는데 그 동안에 썼던 그러한 네. 문장과 센텐스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과연 그분이 썼는지조차 잘 모르겠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승전결이 비교적 정확하고 오. 그다음에 교묘하게 본인의 책임은 싹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떠한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그러한 말들만 워딩을 엮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게 맞나 혹시 탁시가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이전의 좀 글에 비해서 갑자기 지능이 높아진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럭처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잘 다시 한번 보세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지자가 보면 맞아 이렇게 될 정도로 약간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 있게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팩트를 가지고 그 글을 읽을 때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되면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게끔 써서 과연 그분이 그동안에 올렸던 왜 고양이가 잘못 눌러서 그랬어요. 이거랑은 너무 다른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별로 의사 없어서. 간호사 갈라치기 글이 네네. 딱 전형적인 문재인식 글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개소리 같은데 왠지 기분이 나쁜 그런 게 이제 특기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물어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탁현민이 뭐라 했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집권 7년 차 문재인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탁현민 같은 그런 이상한 놈은 정권 교체가 안 된 거야. 그냥 여전히 문재인이 대통령이야. 그래서 집권 7년 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글에서도 그게 나타나. 그러니까 뭐냐 맨 마지막 보면은 자기가 뭔데 전라북도 주민들과 전 세계 보이스카우트 대원한테 사과를 한다는 거야. 사과. 그러니까요. 네. 이걸 보면은 그 탁현민하고 진짜 약간 글이 뉘앙스가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이 네. 들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글 자체가 탁현민 글 자체가 되게 무서운 게 주변에 있는 문 지지자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문바 중에 한 분이 4년 동안 이민을 잠깐 애들 교육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싱가포르로 이민을 결정한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5년이 지나면 반드시 되찾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함께 그분 못 돌아오시겠네. 큰일 났네.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그들 마음 속에서는 아직도 표면적인 그러한 인식만 맞아요. 있구나. 그래서 자기 지지자 이거는 우리를 읽어보라고 쓴 게 아니고요.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어떠한 약간 뭉쳐라. 그래서 사실 좀 겁나더라고요. 전 그 글 그러니까 자체가. 우리 보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정권을 이제 뺏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남북 평화 쇼 같은 그런 거 할 때 80% 이상 거의 90% 가까운 지지율을 몰아주고 그냥 잘하라고 했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빨리 망해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예전에 그 잊혀지고 싶었다는 거는 사실은 그냥 한 말이죠. 구라죠, 구라. 잊혀지고 싶으면
절대로 저렇게 자주 SNS를 한다거나 나오지 않고 뭐 책 빨고 이렇지 않죠. 보통은 이제 네. 우리 같은 사람은 페북 그냥 페북이면 페북 하나만 하는데 페북과 트위터 모두 다 이걸 인스타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그냥 전직 대통령 SNS 금지법 이런 거 이제 발의를 해야 된다. 저기 지난번에 그 문재인 이 인간이 그 벌에 쏘였다고 이마에 이제 밴드를 네. 붙인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진짜 벌에 쏘인 거가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벌에 이제 쏘였다고 뭐 그렇게. 병변을 보지 않고는 벌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는데 벌에 쏘이면 사실은 뭐 교수님 아시다시피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일어나면서 온몸이 많이 붓거든요. 제가 작년에 한번 벌에 산에 갔다가 5방을 쏘이고서는 응급실까지 갔었거든요. 5방을 쏠 수가 있어 어떻게? 벌집이 떨어져. 아, 벌집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응급실에 2번을 가고 정말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벌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신 반응이 있지 얼굴만 이렇게 상처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다. 특히나 이제 나이가 한 60, 70에 가까우신 분들은 예전에 벌에 노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쏘인 걸 2번 쏘이면 더 큰 과민 반응이 나타나서 이 피부만 이렇게 있기는 다 반창고만 붙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원인에 의한 이러한 이 상처라고 생각을 했을 네. 때 네. 약간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좀 나이가 들고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면 3차원적인 공간에 대한 인지가 조금 떨어지면서 잘 부딪히세요. 잘 그러니까. 넘어지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조금 그러니까 의심이 저 되더라고요. 아는 의사도 이게 뭐 임플란트로 멍들었다는 거하고 이 벌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넘어져서 그런 네, 건데 네. 그냥 근데 자꾸 이제 넘어진다 그러면 너무 늙은 노인네가 돼버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거짓말 하려고 그러니까 스트롱맨에 대한 욕망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김정수 씨가 팔이 부러진 거야. 팔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 누가 민 게 아닐까 이 생각 누가 아니 어쨌든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고 작가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양산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인가?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네. 때리려고 할 때 빗 맞아서 여기가 살짝 멍이 들고 팔을 어디 벽에 부딪혀서 부러졌. 오늘 이슈 중에 40명 광우병 선정했던 연예인. 명단. 그러니까 저것도 너무 정말 힘들어요. 신경과 의사로서 스포레딕 CJD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게 소를 먹어서 됐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환자 보호자분들도 CJD가 올 수 있는 병에 일종의 그러니까 면역으로 인한 뇌염이나 다름없는 네. 건데 CJD라는 진단을 내리기가 마치 아주 혐오 질환인 것처럼 에이즈처럼.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프레임 얼마나 오래됐어요 광우병 선동이. 진짜.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되게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러네. 저기 뭐 이렇게 좌파적인 그런 삶을 살면 뭐 이렇게 좀 신경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을 거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있잖아요.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좌파로 살면은 이 삶의 모순을 견뎌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는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자를 견멸하는데 자기는 또 돈을 겁나 맞아, 좋아하거든. 맞아. 이런 거를 한참 살다 보면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신경 회로에 있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바른 말을 하고 이러면 그거로 인해서 얻는 희열이 있는데 네. 그렇죠. 계속 본인의 아마 숨은 양심은 그게 있는데 그걸 계속 억눌러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신 상태가 이렇게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인간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가스라이팅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태가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데 조국은 지금도 이제 SNS 계속 하면서 헛소리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조국은 진짜로 자기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좀 왜 그런 건가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문통도 이재명 대표도 조국도 자기들이 아무 인사이트가 없는 인사이토피니아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자기 인지가 안 되는 거. 치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기억력 없는 걸 아는 건 치매가 아니고 내가 기억력 없는 것 자체를 모르면 그게 치매다. 네. 그런 것처럼 본인이 어떤 잘못이 있는 거를 인식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서부터 솔루션이 제공이 되는 건데 이 세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특히 조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SNS 쓴 말과 반대로만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무의식적인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요, 그거 청개구리 증후군? 아니요, DNA 같아요. DNA. 딸도 비슷하거든요. 유전이네. 딸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의학에서 가장 지금 고치기 힘든 부분이 DNA로 어떠한 유전적으로 이어받은 질환이 사실 고치기가 제일 어렵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남편도 와이프를 감옥에 가다 놓고 모른 척하고 막 놀잖아요. 근데 딸도 엄마가 감옥에 가 있는데 되게 즐거운 삶을 살잖아요. 가족이 감옥에 있는데 두 아버지와 딸이 보이는 양태가 너무 똑같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볼 수 없는. 근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환경과 유전 중에 뭐가 중요하냐를 놓고 이제 맞습니다.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 스티븐 제이 굴드는 유전 뭐 환경이라 그랬고 도킨스는 유전이라 네, 그랬는데 네. 지금은 다 유전이 더 훨씬 압도적인 거라고 네. 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그 라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예. 그러니까 병을 일으킬 만한 열성 유전자는 건강한 우성 유전자를 만나면 불활성화돼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유전자 그래서 우리가 동성동본끼리 결혼을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조국 부부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서 열성 유전자가 발현이 된 것 같아요. 자식한테. 자식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그러네. 다 똑같이 반응한다는 건 정말 이런 일이 그러면은 조민이랑 이준석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 열성 유전자끼리 만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조국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네. 요새는 뭐든지 다 유전이 거의 유전이 거의 네. 무서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다 유전이라고 유전이고. 막 이렇게 이제 이게 왜 유전 그러냐면 소비가 이게 수정이 되고 나서 신경세포가 8주면 다 완성이 되고요. 네. 9주 안에 신경세포의 90%가 완성이 되거든요. 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가 공부 못하는 건 사실은 부모 탓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라나는 거냐면 20살까지 자라나는 뇌는 시냅스라고 해서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의 다리는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자라나지만 자기가 평생 써먹을 신경세포는 생후 10주 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렇죠. 이 수정란 10주 때.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하셔야 되고 아버님 다 타신 이게 지금 아버님 덕분으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제 뭐 자녀들이 불만을 표하니까 아빠 엄마가 미안한 마음으로 뭐 유조 표창장 같은 거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 봉 까먹었다. 봉 무슨 감독이 있어요. 유명한 기생충 감독. 봉준호? 그래 봉준호 감독이 있는데 봉준호 감독이 그 한강에 포르말린을 갖다 이제 넣어서 괴물이 나왔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한강에 뭐 때문에 이렇게 집단 좌파가 태어난 건가요? 이상한 좌파가 태어난 건가요? 아니 왜냐면 히틀러 때는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이렇게 집단적인 네. 그 변성 식단태가 존재할 수가 있었나요? 아니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있는 이러한 문파 개딸들이 이러한 좌파라고 소위 말하는 그러한 개파는 저희의 태동은 6.25부터 시작이 된 거지. 그게 지금 몇십 년간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 축적했던 노하우를 지금 많이 발산하는 거고 그나마 우리가 사회적으로 스트럭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박 대통령 이런 게 있어서 발산을 그동안 못했다가 우리가 네. 약해질 때 얘네들이 완전히 에너지를 네, 네, 모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연예계, 언론계 네. 다 장악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교육계 네. 다 교육계 장악은 네. 거의 몇십 년에 걸친 작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30년 이상 된 큰 계획 안에 지금에서 드러났고 저희가 유일하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맞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